내가 정말 사랑하면 눈 감아줍니다. 간첩 어디 사는지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약간 나 만나는 것도 약간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만난 것 같고. 그 정도 도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독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사실 간첩인 것을 알게 되었다. 신고하고 10억 받기, 눈 감아주기, 걸리면 같이 감옥해. 내가 정말 사랑하면 눈 감아줍니다. 눈 감고 같이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죠. 같이 감옥 가야죠. 눈을 감았는데 죄를 지었는데. 군대에서 배운 건데 죄를 지을 때는 벌을 받을 생각을 하고 지어야 된다 했어요. 왜냐면 죄를 지어서 그만큼 이득을 얻었으니까 걸리면 가야죠. 잘못을 했는데 감옥에. 근데 이 사람이 바람피거나 나쁘게 해서 헤어졌다? 우리 헤어지자 하는 순간 번호 찍고 있어요. 간첩 신고 번호. 요새는 간첩 어디 사는지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할 것 같으면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눈 감아야죠. 어떻게? 신고하고 10억 받겠습니다. 웬만한 마음을 먹고 간첩 일을 못 하거든요.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하고 10억 받아서 집 한 채 사겠습니다. 군대에서도 배웠지만 북한은 저의 주적입니다. 간첩이다.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특수부대에서 왔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랑 만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도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도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북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고 10억을 받겠습니다. 감옥에 같이 넣어주나요? 감옥에 같이 넣어주면 눈 감아줄래요?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잖아요. 눈 감아주겠습니다. 근데 여성 남성 감옥수가 또 달라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같이 갇혀있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My sweet house. 저희가 지금 사랑의 불시착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이 몰입이 잘 안 되네. 현민 같은 사람이면 저는 절대 눈 감아줄 텐데 이게 저는 신고하고 10억 받겠습니다. 간첩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간첩이 도대체 뭐하러 왔겠어요? 우리나라한테 해를 입히려고 오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제가 너무 사랑한다 해도 간첩이라고 하는 이상 약간 정 떨어질 것 같은데?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지금 남자친구가 간첩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약간 나 만나는 것도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만난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간첩은 못 참아요. 이건 너무 애국자인가? 눈 감아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고 10억을 받는다 한들 제가 행복할 것 같지 않고 사실 저는 간첩인 게 중요하진 않아서 항상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간첩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을 신고를 해서 제가 10억을 받는 그 선택지는 차마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시대 살고 있는지 저희 지금 자본주의 신고하고 10억 받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럴 만한 비밀을 숨긴 사람 자체가 저랑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신고하고 10억 받겠습니다. 그분이 간첩이라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10억보다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 감아주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꾼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간첩이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 수도 있다니까요? 10억보다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눈 감아줘도 같이 제가 간첩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투잡! 자신의 이전 연애 이야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절주절 말하는 애인. 내 이전 연애 이야기 꼬치꼬치 캐묻는 애인. 내 이전 연애 이야기 꼬치꼬치 캐묻는 애인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숨길 만한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해도 그냥 제가 안 얘기하는 거죠. 난 솔직히 안 캐물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내가 만난 사람의 이전 연애가 어떠했는지 A to G까지 그렇게까지 막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전 연애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전 연애를 캐묻는다고 하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 범위가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 연애를 꼬치꼬치 캐묻는 연인이 훨씬 더 낫다. 자신의 이전 연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절주절 말하는 애인을 선택할게요. 왜냐면 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내가 그럴 거라고 계속 상상할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상상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이 상상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파국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빡쳐서 파국인 게 나을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랑 뽀뽀 언제 했냐, 여기 와봤냐, 여기 왔을 때 좋았냐 라던가 이런 거 다 물어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그거부터 이미 열받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열받아요. 그 차라리 주절주절 꺼버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면 딴 걸 왜 얘기하라고 입을 다물게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을 해야 되거나 회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전자가 낫다. 사실 둘 다 겪어봤는데 둘 다 진짜 별로긴 한데 제 연애 이야기를 물어보는 애인들은 어쨌든 제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을 싫어하고 어떤 계기로 헤어지게 됐는지 뭐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서 조심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전 연애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절주절 말하는 애인은 별로예요. 제 경험상 이제 옛날 연애 이야기를 얘기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관계에 있어서 만족을 하면 예전 관계에 있어서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제 옛날 연애 이야기를 묻는 애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전 연애 이야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절주절 말하는 애인이랑 만나겠습니다. 지금 연인의 이전 연애 이야기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고 왜 헤어지게 됐고 주절주절 말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꼬치꼬치 캐물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련히 말해줄 건데 말해줄 수 있는데 왜 계속 못 믿는 것처럼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왜 계속 캐묻는 거지? 저기서 주절주절 말해주면 저도 말해주죠 주절주절.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둘 다 그냥 짜증 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고르고 싶진 않아요. 그냥 꼬치꼬치 묻는 애인이 날 것 같아요. 난 안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혼자 얘기를 하고 있어? 난 안 궁금해. 안물안궁이야. 궁금하지가 않아 애초에. 근데 자기 혼자 얘기를 해.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요? 자기 걸 얘기하느냐 내 걸 궁금해하느냐. 내 이전 연애 이야기 꼬치꼬치 캐묻는 애인이 좋아요.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대답하는 거는 뭔가를 원해서 얘기할 것 같거든요. 주절주절 말하는 거 재수 없어요. 차라리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제 자존감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더 궁금해하는구나, 내 연애를 신경 쓰는구나, 저를 더 궁금해하는 게 조금 더 기분이 오히려 덜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보고하는 애인, 12시 넘으면 연락 안 되는 신데렐라 애인. 다음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경우라면 신데렐라 애인을 고르겠는데 다음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준다면 차라리 조금 피곤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12시 넘어서 연락 안 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다음날 물어봤을 때는 적어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됐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솔직히 떳떳하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시에는 좀 귀찮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보고하는 사람이 좀 더 낫지 않나. 누가 요즘 12시에 잡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예전에 12시 넘어도 안 주무셨는데 싫어요. 다음날 물어봐도 대답 안 한대잖아요. 하나하나 보고해줬으면 좋겠어요. 연락 오는 게 귀찮으면 애인하면 안 되지. 아까는 고민 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연락이 없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스트레스로 따지면 저는 12시 넘어서 연락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가 받는 스트레스. 그래서 차라리 꼬치꼬치 연락을 해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보고하는 애인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사실 귀찮다고 생각이 잘 안 들고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귀찮습니다. 저를 좋아하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하나하나 보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신데렐라예요. 제가 신데렐라예요. 저는 10시 반이면 잡니다. 일단 연락이 많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하나하나 보고하면 솔직히 유치원 생활기록부 아닌지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12시 넘어서 잠만 자는 게 또 아닐 건데 길 가다 폭치기를 당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하나 다 보고하는 애인이 전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하나 보고하면은 뭔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기적인 걸 수 있는데 저는 하란 말도 안 했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나 지금 국밥집 와서 돼지국밥 먹고 나 지금 양식집 와서 파스타 먹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그냥 맛있게 먹어 재밌겠다 예쁘네 이런 거만 해주면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저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연락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저렇게 해주는 거니까 보고하는 애인이 차라리 낫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안 하면은 그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 사람이 20년 살아도 30년, 50년 살아도 뭐 눈빛만 보고 안 그거 다 개소리예요. 그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다가 보고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신데렐라요. 왜 그래요? 정말 내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은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하라고 괜히 주어주신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능력을 밖으로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이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